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스토리 맘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 또 연인 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못해 막 고등학교 때도 나 어떤 사람 만나야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또 아빠가 되게 따뜻하시고 막 그런 분이셔가지고 되게 아빠를 좀 생각하면서 이상형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춘기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는 아빠의 막 단점들, 또 아빠에 대해서 막 싫은 감정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자꾸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염두에 뒀던 거는 심리학 공부하면서도 항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때 아빠와 그런 딸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항상 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전에는 어떤 사람을 약간 썸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순간 제가 너무 아빠의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래서 제가 좀 더 끌렸었겠죠, 처음에. 그러면서 정신이 확 들면서 그 관계가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남자 친구 그렇게 이제 만나고, 그렇게 깊은 관계는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친구처럼 여럿이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우자는 아빠하고 많이 다른 사람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사람을 고르게 됐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특히 연애할 때 이제 무슨 깊은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와 그런 부모와의 관계를 많이 들여다볼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해졌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폭력 아빠나 뭐 굉장히 이제 뭐 알코올 중독 그런 아빠 밑에서 이제 많이 그런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른 줄 알았는데 되게 똑같은 다른 중독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반대를 막 고르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를 골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었던 분들은 저는 조금 빨리 사실은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싶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시간을 두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조금 늦게 결혼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결혼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준비됐을 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결혼해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연애할 때 뭔가 조금 나랑 이제 좀 안 맞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더라고요, 결혼하면. 그게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남편하고 좀 사실은 별로 많이 안 싸우는 편이기는 하지만 싸우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남편이 핸드폰 같은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터져서 이제 막 말다툼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할 때 보면 남편이,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인 거예요. 원래 직업도 기계와 관련된 거고, 또 공대 출신이고, 그런 막 공부하고 그런 뭐 프로그램 뭐 짜고 만들고 이런 게 더 익숙하지, 오래 대화하고 오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향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근데 저는 또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되게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 아빠도 굉장히 그러셨거든요. 말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컸고,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다른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거에 좀, 그런 걸 느껴요, 사랑을.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다른 상대가 원래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 내가 만약에 무지하게 뭔가 걸린다. 그랬을 때는 그게 결혼했을 때는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남편은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사람을 바꾸는 건 안 돼. 내가 갑자기 기계를 좋아하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듯이 나는 그냥 대화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거는 타고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씩 양보하는 거 서로 조율하면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요즘에 많이 느꼈던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익숙하니까.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각했을 땐 그건 내 기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대화는 사실은 나는 맞아.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이게 잘못된 거야.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제가 깔려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이 이제 그 좋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고 그런 마음이어야지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가 와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네가 뭔가 달라져야 돼. 라는 그 시각을 버리는 것이 저는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일방적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100% 맞고 100% 틀리고 이런 건 없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남편이 고마워한 게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남편이 누워서 주말에 막 이렇게 인터넷 보고 있고 막 이러면 그 모습이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보기 싫긴 한데 좀 바뀐 것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셋 기르고 잠깐 일도 하고 하면서 많이 바쁘고 그럴 때는 그게 그렇게 싫게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아이들도 막 크고 저도 일도 안 하고 쉬면서 여유가 저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좀 평일에 보낼 수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는 그것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나와 남편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계속 뭐를 만들어야 되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또 그 인간관계가 아주 편한 사람은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말에는 뭔가 저는 그런 이상적인 거 원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뭔가 책도 좀 읽고 좀 아이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걸 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그만 써야 돼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안 하게 되면은 또 책을 읽는 거는 사실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여유와 시간이 있었지만 남편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머리를 또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핸드폰도 안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누워서 잠만 자게 되는. 근데 본인은 또 그건 싫은 거죠. 그러기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남편이 운동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실 이게 바뀐 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남편이 좀 운동도 해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 남편을 바라봤구나. 남편을 하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남편이 얄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애들한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시라 그래. 아빠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아빠 왜 또 핸드폰에 그러면,
야, 아빠는 평일에 계속 머리 쓰고 계속 공부하고 이랬어. 그래서 아빠는 주말에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져야 돼. 너희는 평상시에 할 수 있지만 아빠는 못해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남편의 이꼴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사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예전에는 100% 저의 기준이라면 지금은 남편의 마음을 약간은 헤아려 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나는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구 한 명이 다 바뀌면 그 사람 진짜 화병 나요. 그리고 그건 진짜 건강하지 못한 완전히 통제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뀌어야 되고 또 서로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골랐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골랐지만 우리의 다른 점이 매력이고 이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두 가지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과 특히 아빠와의 관계를 잘 돌아봐서 내가 만약에 뭔가 지금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결혼을 바로 결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나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정말 전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스토리맘이었습니다.